여군가간에 9사람이 모였다. 지난 이틀 동안 여군원을 비우고 있던 조천무가 이른 아침 귀원하자마자 전날의 경위를 전달받고 즉각 소집령을 내린 것이었다. 상석에 조천무가 앉았고 그 아래로 노운백, 연화, 모신결, 강호연이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여군원의 네 원을 대표하는 4명의 제자가 앉았다. 유현이 처음으로 소진풍을 눈에 담은 것은 이 자리에서였다. 24~25살로 보이는 첨년이었다. 금원 원주 노운백의 곁에 앉아 있었는데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그 외모가 아니라 그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방식이었다. 등을 곧게 세우고 팔짱을 낀 채로 상체를 아주 약간 뒤로 기울인 자세가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는 자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의 것이었다. 잘생겼다. 윤곽이 뚜렷하고 시원한 이목구비에 눈빛이 예리하였다. 그러나 그 예리함만에 온기가 없었다. 차가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도적으로 내보이는 사람의 눈이었다. 유현과 방사겸이 들어서는 순간 소진풍의 시선이 한 번 이동하였다. 유현과 방사겸 두 사람 위를 스치듯 지나쳐 그리고 바로 옆에 앉은 설린에게 고정되었다. 보는 것과 바라보는 것의 차이가 있었다. 소진풍은 설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설린은 그 시선을 인식하는지 인식하지 않는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자령검이 그 허리춤에 조용히 걸려 있었다. 유현이 자리에 앉으며 방사겸과 짧게 눈을 교환하였다. 방사겸이 입모양으로 말하였다. 저 사람이에요. 유현이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조천무가 입을 열었다. 어제 내가 없는 사이에 그 일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경위는 이미 들었다. 먼저 어제의 일을 처리한 여러분 모두에게, 특히 설린과 유현, 방사겸에게 수고를 치하한다. 설린이 고개를 낮추었다. 방사겸이 뒷목을 긁었다. 유현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 문도원이었다. 그곳에 호운거서와 며칠을 이야기하며 천하수진계의 근황을 폭넓게 나누었다. 여러분에게 알려야 할 것이 있다. 여군가간이 조용해졌다. 조천무가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다. 1년 뒤 육원논도회를 앞두고 이번 기에 각 학원에서 배출된 젊은 고수들의 소식이 천하에 돌고 있다. 검황원에서는 검무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검황원의 최상위절기 파룡겸결을 이미 8개월까지 익혔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졌다. 1년 후면 대성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금강원에서는 본일이라는 소년이 2명의 강자와 함께 이름을 올렸고 현의효원의 무왕, 문도원의 비천, 봉황원의 창월, 이 인물들이 이번 기에 가구원을 대표하는 강자들이다. 어느 하나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름들이다. 방사겸이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유현은 그 이름들을 들으며 하나씩 마음에 담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천무가 시선을 설린에게로 옮겼다. 설린, 네 손에 있는 그 검. 설린이 자령검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내밀었다. 조천무가 그것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달라지는 것이 유현에게도 보였다.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오랜 기억의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이 검의 이름은 자영이다. 연화의 눈이 한 번 빛났다. 조천무가 말을 이었다. 1000년 전 참룡선자라고 불리던 수진지인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남긴 것이 바로 이 검이다. 수진계에서 신기로 분류되는 것들 가운데서도 천하 3대 신검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 자영이 그 중 하나다. 그리고 이 자영에는 쌍검이 있다. 이름이 효월신검이며 자영과 함께 영월쌍검으로 불린다. 전가간이 잠시 침묵하였다. 노운백인 미간을 좁혔다. 강호연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연화는 자령검, 자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 안에서 복잡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설리는 조천무의 말을 들으며 자영을 내려다보았다. 그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으나 손이 아주 미세하게 검의 손잡이를 더 단단하게 쥐는 것이 유현의 눈에 들어왔다. 설린이 이 검을 손에 쥔 것은 인연이다. 하늘이 정해준 것이라 여겨도 좋다.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는 네가 결정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설린의 대답은 짧았으나 그 안에 무게가 있었다. 조천무가 다시 전체를 향해 말하였다. 이번 논도회에는 우리 여군원에서 4사람이 나선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4명이다.
소진풍이 처음으로 자세를 바꾸었다. 팔짱을 풀고 앞으로 가볍게 기대는 것이었다. 방사겸이 그것을 보고 유현에게 팔꿈치를 살짝 건드렸다. 1년이 남았다. 그 1년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결정한다. 각자 돌아가거라. 여군각을 나서며 유현이 소진풍에게 가볍게 폭언을 건넸다. 수사형, 유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진풍이 그쪽을 돌아보았다. 유현을 한번 훑고 와서 고개를 약간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그리고 설린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가 그대로 몸을 돌려 자신의 방향으로 걸어갔다. 방사겸이 낮게 입을 열었다. 유형, 저 사람 아까 우리 무시했죠? 그랬군요. 화 안 나요? 안 납니다. 저는 좀 나는데요? 유현이 방사겸을 보았다.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1년 뒤에 대화하면 됩니다. 방사겸이 잠깐 그 말을 생각하다가 씩 웃었다. 헤헤, 유형다운 말이네요. 설린이 두 사람 곁을 지나치며 말하였다. 소진풍은 원래 그렇다.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아. 방사겸이 설린을 보았다가 유현을 보았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한 것 같은 빛이 빠르게 스쳤다. 설린은 이미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유현이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방사겸이 소리를 완전히 죽이며 말하였다. 유형, 사전님이 자연스럽게 유형 걱정을... 쉬어요. 아니요, 방금 사전님이 분명히... 방사겸이 설린을 보았다가 유현을 보았다. 그 눈 안에서 무언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한 것 같은 빛이 빠르게 스쳤다. 설린은 이미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유현이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방사겸이 소리를 완전히 죽이며 말하였다. 유형, 사전님이 자연스럽게 유형 걱정을... 쉬어요. 아니요, 방금 사전님이 분명히... 쉬라고요. 방사겸이 웃음을 참으며 먼저 걷기 시작하였다. 유현은 그 자리에서 잠깐 서 있다가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석 달이 흘렀다. 그 석 달 동안 여군호는 겉으로는 조용하였으나 실은 빈틈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명원에서는 강호연의 지도 아래 유현의 수련이 계속되었고 변천 12환결의 10번째 결이 완성되었고 폭염천간겸결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열송, 즉 아무것도 감추지 않은 전력이라는 뜻이었다. 강호연은 그것을 확인하는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명원마당을 나서는 뒷모습에서 유현은 그 무언가를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바깥에서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어왔다. 서남쪽 일대의 귀령 출몰이 그치지 않았다. 모신결이 세 차례나 직접 나섰으나 그때마다 진압하고 돌아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결국 조천무가 직접 나서 그 통로를 봉쇄하였으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거망원에서는 수진계 전체에 국문을 내려 요사한 것들의 출몰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였다. 그것이 여군원에도 전달되었다. 천하 도처에서 이상 징후가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유현은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시조의 말과 사부의 말이 번갈아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천룡냉맥이 소멸하면 마역의 통로가 열린다. 길어야 3년이다. 현우님의 귀천이 무너진 것은 그 전조였을 것이었다. 그리고 서남 일대의 귀령 출몰은 그 다음 단계였다. 아직 마역의 본격적인 개방이 아닌 것이 다행이었으나 그것이 언제까지 다행으로 머물러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유현은 그 위기감을 가슴 안에 담아두면서 수련에 더욱 집중하였다. 그리고 어느 날 강호연이 유현을 따로 불렀다. 강호연의 처소 아니었다. 강호연이 유현과 마주 앉아 잠시 말이 없었다. 유현, 네, 사부님. 내가 이 명원에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거라.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주겠다. 유현이 잠깐 침묵하였다. 강호연이 그 침묵을 기다렸다. 뇌천오국결을 보고 싶습니다. 강호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였다. 놀라움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금방 가라앉으며 조용한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알고 있었구나. 방사겸 형에게서 들었습니다. 명원 장서각에 있다고. 강호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따라오거라. 명원 장서각은 여군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었다. 다른 건물들도 낡았으나 이곳은 그 낡음의 성질이 달랐다. 수백 년을 버텨온 목재가 세월의 압력 아래서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은 오래된 것들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그 건물 전체에서 느껴졌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강호연이 안으로 들어서며 한쪽 선반을 향해 걸어갔다. 서책들이 가득한 선반들 사이에서 강호연이 손을 뻗은 곳은 가장 낮은 칸이었다. 먼지가 다른 곳보다 더 두텁게 쌓여 있었다. 그곳에서 강호연이 작은 옥함 하나를 꺼내었다. 이 안에 있다. 강호연이 옥함을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작은 비단 조각이었다. 견사. 손바닥보다 약간 넓은 크기였다. 색깔이 심상치 않았다. 보통의 붉은색이 아니라 검은색이 깊게 스며든 검붉은 빛이었다. 어둠과 피가 뒤섞인 것 같은 그 색깔이 암혈견사라는 이름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하였다. 그 표면에는 무수한 도안과 문자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으나 가까이에서 들여다보아도 그것들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마치 비단 안쪽에 있는 것들이 표면의 어떤 것에 의해 가려져 있는 것처럼 흐릿하고 불분명하였다. 여군원이 창건된 이래 1000년이 넘었다. 그동안 이 견사를 읽어낸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내용이 뇌천오격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나 그것이 어떤 법결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다. 강용원이 견사를 유현에게 건넸다. 가져가거라. 3달 뒤에 돌려다오. 유현이 암혈 견사를 받아 쥐었다. 손에 닿는 순간 이것이 단순한 비단이 아님을 직감하였다. 비단 표면에서 어떤 기운이 흘렀다. 유현의 의념이 본능적으로 그쪽을 향하였으나 그 기운은 조용하고 매끄럽게 의념을 흘려보냈다. 잡히지 않았다. 강용원이 말하였다. 기대는 하지 않겠다. 다만 내가 보아도 안 된다면 이 여군원에서 그것을 읽어낼 사람은 없다. 유현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방으로 돌아온 유현은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도 닫았다. 그리고 천천히 암혈견사를 펼쳤다. 손바닥 위에 놓인 그것은 빛을 받아 묘하게 빛났다. 검붉은 표면 위에서 색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빛의 각도에 따라 어두워지고 밝아지기를 반복하는 그 변화가 이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였다. 표면의 도안들과 문자들은 분명히 거기 있으나 마치 두꺼운 물 한 개 너머의 형체처럼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았다. 유현은 먼저 변천 환기결의 진기를 가볍게 그 안으로 흘려넣어 보았다. 견사가 반응하였다. 현청색 빛이 천천히 스며들며 표면이 한층 밝아졌으나 도안과 문자의 윤곽은 조금도 명확해지지 않았다. 진기를 거두자 견사는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태허 파현도. 도가의 진기를 흘려넣었다. 이번에는 색깔이 달라졌다. 현청색 대신 더 맑고 투명한 빛이 견사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다. 문자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심공불멸결. 불가의 진기, 금빛이 스며들었다. 호연강기결. 유가의 강맹한 적홍색 기운, 역시 변화 없었다. 신마무헌결. 마종의 어두운 기운. 견사가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반응하였다. 표면의 색깔이 더 짙은 건붉음으로 변하며 흔들렸다. 그러나 그것도 내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경계처럼 보였다. 멸혼화공. 귀종의 기운. 이것은 차갑고 조용하였다. 다른 5가지에 비해 반응이 가장 약하였다. 유현은 6가지 진기를 모두 시도하고 나서 견사를 내려다보았다. 하나도 통하지 않는다. 1000년 동안 아무도 읽어내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 단순히 강한 진기를 집어넣는 방식으로는 이것을 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였다. 그렇다면 진기의 종류나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법 자체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현은 침대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견사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신마무헌결의 의념심파. 7갈래로 나누었다. 각각의 갈래에 서로 다른 주파수를 배분하였다. 가장 낮은 것이 일식 240회, 가장 높은 것이 18,000회. 7단계의 서로 다른 주파수가 동시에 견사를 향해 뻗어나갔다. 6개가 되돌아왔다. 그것은 부드러운 반사가 아니었다. 견고하고 완전한 차단이었다. 마치 벽에 부딪힌 것처럼 6갈래의 의념파가 견사의 표면에서 방향을 완전히 꺾여 제 쪽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7번째는 달랐다. 18,000회. 그것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고 견사의 표면을 타고 흘렀다. 완전히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으나 막히지 않고 흐른다는 것 자체가 달랐다. 견사 위에 층층이 쌓여있는 무언가, 그것이 의념파와 공명하는 지점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더 높다. 유현이 18,000회를 24,000회로 끌어올렸다. 진도가 생겼다.
조금이었으나 분명하였다. 그러나 완전히 안으로 침투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였다. 견사의 내부를 감싸고 있는 것이 일종의 은ям봉인이란 것이 점점 명확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진기봉인이 아니었다. 은염 그 자체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 은염봉인의 주파수를 맞추거나 넘어서지 않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36,000회. 더 가까워졌다. 그러나 여전히 견사 표면에서 흘러다니는 것에 불과하였다. 유현이 이를 악물었다. 6만 회, 9만 회, 10만 8천 회. 그 순간이었다. 유현의 은염 심파가 견사 표면의 봉인층을 뚫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극히 짧은 순간이었다. 거의 찰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 찰나 동안 유현이 감지한 것이 있었다. 도안과 문자들의 형상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어떤 구조의 규칙이었다. 실오라기처럼 가늘고 불완전한 인식이었으나 무언가 거대한 곳이 그 안에 있다는 것만큼은 의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진기가 바닥났다. 유현의 몸이 뒤로 쓰러졌다. 견사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유현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동안 숨을 골랐다. 전신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단전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하였다. 10만 8천 회. 그것으로 겨우 안으로 들어가 찰나 동안 머물렀다가 튕겨 나온 것이었다. 이 봉인을 만든 자는 득도 비승한 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 생각이 유현의 가슴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이 견사에 담긴 것은 단순한 법결의 기록이 아니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세상을 넘어선 자가 자신의 의념을 봉인으로 삼아 그 안에 가두어 놓은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년이 지나도 아무도 그것을 열지 못하였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봉인의 주파수는 10만 8천 회였다. 그것을 넘어서면 된다. 그로부터 석 달, 여군원에서의 수련이 1년 반을 넘어가는 동안 유현은 매일 밤 암혈견사와 씨름하였다. 낮에는 강호연 앞에서 변천 12완결을 수련하고 폭염 청강검결을 다듬었다. 그리고 밤에는 방을 걸어 잠그고 의념심파의 한계를 매일 조금씩 밀어붙였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20만 회를 넘어서는데 한 달이 걸렸다. 24만 회에 이르는데 또 한 달이 걸렸다. 그리고 24만 8천 회. 이 주파수로 견사 안으로 의념심파가 완전히 침투하는 데 성공한 것은 석 달이 끝나기 사흘 전이었다. 그 순간 유현은 암혈견사가 품고 있던 것의 전체를 비로소 볼 수 있었다. 뇌천 5극결. 그것은 유현이 지금까지 본 어떤 법결과도 달랐다. 5극, 5가지 극의 뇌기를 각각 수련하고 마지막에 하나로 합치는 구조였다. 각 극은 금목수화토의 오행이 각각 뇌기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었으나 그 과정이 단순한 오행의 이치를 넘어서 있었다. 이 법결의 근간은 천지의 양기를 극도로 음축시켜서 그것을 뇌기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완성된 뇌기는 세상의 모든 음삼귀기를 소멸시킬 수 있는 지강지양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사부가 말하였다. 세상의 모든 요마 귀괴를 척살할 수 있는 지강지양의 철기. 하시감은 시조도 말하였다. 여군원의 창건 이래 한 번도 완성한 자가 없었던 법결. 기회가 닿는다면 반드시 익혀라. 유현은 그것을 밤 내내 의념 안에 새기고 새겼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강호연을 찾아갔다. 암혈견사를 강호연에게 돌려주었다. 어떻게 보았느냐? 견사 표면을 층층이 쌓인 기운이 있습니다. 진기를 주입하는 방법으로는 그것을 걷어낼 수 없습니다. 주입할수록 기운이 더 두터워질 뿐입니다. 반대로 그 기운을 안으로부터 파회하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그 기운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서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호윤이 조용히 그 말을 들었다. 이것이 제가 석 달 동안 발견한 것의 전부입니다. 깊이 들여다볼 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 이상은 알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강호연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하였다. 충분하다. 고맙다. 별 도움이 되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강호연이 고개를 저었다. 1000년 동안 아무도 이 정도의 단서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다. 유현이 조용히 예를 갖추고 물러섰다. 강호연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과연 유현이 석 달을 씨름하였다는 것은 그것이 그 단서뿐이 아니었겠지. 그날 오후 유현은 여건 밖으로 나갔다. 수련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강호연에게 보고할 것도 없었다. 발이 멈춘 것은 여건 밖으로 한참 떨어진 서학의 봉우리 위였다.
여건원에서 수천 장 위의 허공이었다. 유현은 그 자리에서 경공을 더 펼쳐 올라갔다. 구름이 발밑을 스쳐 지나갔다. 허공에서 발이 닿을 곳이 없어졌다. 유현은 그 상태로 구름 한가운데에 멈춰 섰다. 아래에 구름이 펼쳐졌다. 위에도 구름이 있었다. 사방이 흰 구름의 바다였다. 천지합일. 천지무국신법 7층의 경지에서 이 허공에 서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땅에 발을 딛고 서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감각이었다. 위아래의 구분이 없어지고 중심이 자신의 내부에만 있는 것 같았다. 유현은 두 손을 천천히 양쪽으로 펼쳤다. 온몸에서 진기가 피어올랐다. 처음에는 오색이었다. 5갈래의 법결이 각자의 색깔로 빛나며 유현의 몸을 감쌌다. 그리고 그것들이 천지무국신법의 흐름 안에서 하나로 수렴하기 시작하였다. 5색이 섞이다가 하나의 색깔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7색 광화가 피어올랐다. 파혼도와 멸신검의 기운이 합쳐지는 것이었다. 유현의 혼백이 온전해진 뒤에만 가능한 현상이었다. 7색 광화가 유현의 전신을 감싸며 사방으로 번져나갔다. 주변의 구름들이 그 빛을 받아 7색으로 물들었다. 잠깐이었다. 빛은 빠르게 수그러들며 유현의 몸 안으로 다시 흡수되었다. 그러나 유현의 눈안에서는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다. 아래로 시선을 돌렸다. 구름 아래 저 멀리 여군원이 보였다. 이 높이에서 바라보는 여군원은 평상시와 달랐다. 수진지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높이에서는 보였다. 여군원 전체가 오색의 희미한 광막으로 감싸여 있었다. 결계였다. 그러나 그 아래에 광막 아래 더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었다. 실처럼 가느다란 빛이었다. 흩어진 것이었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 실처럼 가느다란 빛들이 여군원 아래 땅 속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여군원의 공기 안으로 녹아들고 있었다. 령맥, 시조가 말하였다. 천하에 9대 령맥이 있으며 그 가운데 3이 분기 없이 응집되어 있고 나머지 6은 긴 강처럼 무수한 지류를 이루며 흩어져 있다고. 그 지류들이 천하의 영산명수 사이에 숨어 있다고. 여군원이 여기 세워진 것은 풍수나 지세 때문만이 아니었다. 1000년 전에 여군원을 창건한 자들이 이 자리를 택한 것은 그 땅 아래에 령맥의 한 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 령맥의 기운이 1000년 동안 여군원의 수련을 보조하고 있었다. 주기적으로 출중한 제자들이 나오는 것은 운이 아니었다. 이 땅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연기가 수련자들의 성장을 이끌고 있었던 것이었다. 유현은 구름 위에서 오랫동안 여군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악의 하늘은 맑았다. 구름이 느리게 흘렀다. 유현의 눈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하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뇌천오극결이 이념 안에 새겨져 있었다. 천지무극신법 7층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불멸 초급의 경지가 몸 안에서 점점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1년 후 6원 논도회, 그리고 그 너머에 사부와 시조 모두가 경고한 천하의 대겁. 유현은 두 손을 천천히 등 뒤에 모았다. 그리고 허공 위에서 굳게 섰다. 발밑에 구름이 있고 머리 위에 하늘이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늘과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하늘이 아무리 무거워도 쓰러지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시조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의 뜻이었다. 쓰러지지 마라. 끝까지 서 있어라. 구름이 서쪽으로 흘러갔다. 유현은 그 자리에 그렇게 오래 서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허공에서 한 점 인형이 고요하게 하늘 아래 서 있었다. 수련하는 자에게 시간은 가장 불공평한 방식으로 흐른다. 충분하다고 느껴질 때가 없고 돌아보면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있다. 여군원의 처마 아래 새벽마다 이슬이 맺히고 마르기를 반복하는 동안 서악의 연봉들 위로 2번의 첫눈이 내리고 2번의 봄꽃이 피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유현은 명원 수련장에 서면서 여군원에 온 지 꼭 2해가 지났다는 것을 비로소 실감하였다. 2해. 변천 12환결의 12결이 완성에 가까워졌다. 폭염 천간겸결은 열성 어디에도 감출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뇌천 오극결은 유현의 이념 안에 완전히 새겨져 있었으나 발현에 이르려면 아직 더 깊이 나아가야 하였다. 그리고 논도회까지 반달이 남았다. 여군가 간에 9사람이 모였다.
조천무와 사원주, 그리고 제자 넷, 소진풍, 설린, 방사겸, 유현이었다. 두 회전과 같은 구성이었으나 이 자리의 공기는 달랐다. 그때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막연하였던 반면 지금은 반달 뒤에 겸황원이라는 구체적인 종착지가 이 공간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조천무가 내 제자를 천천히 눈으로 훑었다. 2해가 지났다. 2해 동안 여러분 모두 크게 성장하였다는 것을 나는 안다. 특히 유현, 2해 전 여군원에 갔을 때 수련이 전혀 없던 자가 지금은 변천 12완결의 경지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군원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유현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소진풍과 설리는 굳이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 소진풍이 그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다. 2해 전에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의 표정이었다면 지금은 유현의 방향으로 한번 시선이 옮겨갔다. 그리고 설린에게로 갔다. 그리고 정면으로 돌아왔다. 평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이번 논도회는 반달 뒤 겸황원에서 열린다. 각 원에서 최대 6명씩 참여할 수 있고 전체 36명 이상이면 예선이 있다. 우리 여군원은 이 자리에 있는 넷만 보낸다. 예선 없이 본선에 직행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나중에 알려주겠다. 방사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유현은 그 옆에서 역시 조용히 전각 밖을 향해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조천무의 눈이 문 쪽으로 향하였다. 시선을 거두며 조천무가 강호연에게 말하였다. 사제, 나가서 손님을 맞이해주게. 멀리서 오신 분들이니 예를 갖춰야겠다. 잠깐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으니 다들 자리에서 기다리거라. 강호연이 예를 갖추고 나갔다. 전각 안의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조천무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잠시 뒤 세 사람이 강호연과 함께 전각 안으로 들어섰다. 첫 번째는 스님이었다. 예순을 넘긴 나이였으나 얼굴 전체에서 붉은 기운이 돌았다. 시간의 흔적이 쌓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마된 것 같은 얼굴이었다. 승포가 단정하고 눈빛이 깊었다. 두 번째는 도사였다. 50안팎의 나이에 손에 불진을 쥐고 있었다. 여인 얼굴에서 희미한 청기가 은은하게 발산되었다. 도법이 몸에 깊이 배어 있는 자에게서만 나오는 종류의 기운이었다. 세 번째는 유생 차림의 문연문사였다.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다. 눈에 띄게 화려하거나 위압적인 기운이 없었으나 그 조용하고 반듯한 자세가 오히려 더 깊은 것을 감추고 있는 인상을 주었다. 조천무가 일어서며 웃으며 맞이하였다. 세 분이 멀리서 함께 오시다니 이런 성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앉으시죠. 스님이 합장하였다. 뜻밖에도 길에서 만났습니다. 각자 여군원을 향하고 있었으니 인연이 깊은 것이겠지요. 도사인 청일진이니 불진을 가볍게 들며 말하였다. 논도의 이야기도 있고 요즘 천하각지의 요사 동향이 심상치 않아 서로 한번 의견을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문사인 단청겸협 허창해가 조용히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귀원 근방의 귀역 동향도 여쭙고 싶었습니다. 조천무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하였다. 다 같은 뜻이군요. 논도의 이야기부터 합시다. 유현은 그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새 방문객을 관찰하였다. 김광원 본성대사, 현혀원 청일진인, 문도원 허창해. 세 사람의 수련 기운을 직접 탐지하려 하지 않았다. 여군원 안에 조천무와 사원주들이 있었다. 다만 이 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것들이 유현의 감각 안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왔다. 깊었다. 세 사람 모두 여군원의 사원주들과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조천무가 먼저 여군원의 정무를 간략히 전하고 방문객들이 차례로 입을 열었다. 이번 기회에 각 원에서 실로 오랜만에 출중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청일진인이 조용히 말하였다. 우리 현혀원에서는 무망과 운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옥청심결 열층을 완성하기 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성대사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다. 우리 금강원에는 본일이 있습니다. 무상반야를 최고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공인할 수 있습니다. 허창이가 조용히 웃으며 말하였다. 문도원에는 새 검엽이 있습니다.
각자의 무학이 다르고 협력이 가능한 구성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가장 이름이 오르내리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검왕원과 봉황원. 전가관이 잠시 조용해졌다. 검왕원의 검무진, 팔용겸결 8번째 결이 이제 완성 단계라는 말이 들립니다. 1년 후가 아닌 지금도 상위권을 다툴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봉황원의 창월은 수십 년 만에 나왔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조천무가 조용히 들으며 말하였다. 이번 기회는 정말 여러 원에서 인재가 쏟아졌군요. 여군원이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허창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장교께서는 여군원의 인재를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십니다. 소진풍과 설린의 이음은 이미 우리 문도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추었다가 유현 쪽으로 가볍게 시선을 돌렸다. 2회 전에 수련이 전혀 없던 자가 지금은 변천 12완결을 12결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유현은 허창이의 그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낮추었다. 조천무가 말하였다. 여군원은 오랫동안 6원 가운데 말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겸손하게 전 6강 안에 들어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일진인이 부드럽게 말하였다. 그 겸손함 안에 상당한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장교. 웃음이 흘렀다. 긴 대화가 이어졌다. 요사 출몰, 귀역 동양, 각지의 이변 징조들, 이 모든 것이 논도회보다 더 무거운 주제로 여군각을 가득 채웠다. 조천무는 현호님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였고 서남 일대의 귀령 빈발을 언급하였다. 새 방문객의 표정이 하나같이 무거워졌다. 마지막에 청일진인과 본성대사는 먼저 자리를 떴다. 각자 볼 일이 있다 하였다. 허창해만이 조천무의 만류에 응하여 하룻밤 더 머물기로 하였다. 전각이 정리되는 사이 제자 넷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소진풍이 문을 향해 걷다가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유현과 문이 마주쳤다. 소진풍이 먼저 시선을 거두고 걸어나갔다. 방사겸이 유현 옆에 붙으며 낮게 말하였다. 방금 저 사람이 유현 봤어요? 왜 봤을까요? 유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설린이 두 사람을 지나쳐 나가다가 잠깐 유현에게 말하였다. 이제 반달이다. 설린이 밖으로 걸어갔다. 방사겸이 그 뒤를 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이제 곧 절마심곡이고요. 이틀 뒤 아침이었다. 모신결이 네 제자를 이끌고 여군원을 나섰다. 5사람 모두 어검으로 공중에 올랐다. 절마심곡까지는 500여리 어검 비행으로 반시진이 채 안 걸리는 거리였다. 날아가는 동안 유현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지형을 조용히 읽었다. 서악의 산줄기들이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더 험해졌다. 인가의 흔적이 사라지고 짐승들의 기척도 희박해지는 지점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유현의 의념이 무언가를 감지하기 시작하였다. 짙고 복잡한 기운이었다. 한 가지가 아니었다. 여러 성질이 뒤섞인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종류의 존재들이 한 곳에 모여 살며 만들어낸 복합적인 기운이었다. 모신결이 아래를 가리켰다. 저기다. 절마심곡. 내려다보니 거대한 협곡이었다. 양쪽의 절벽이 사람의 손으로 베어낸 것처럼 수직으로 솟아있었고 그 사이의 공간이 짙은 안개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골짜기 위를 덮은 나무들의 수관이 빛을 가려 한낮임에도 그 안은 어스름하였다. 소진풍과 설린이 이미 아래로 향하고 있었다. 빠른 편이었다. 방사겸이 유현 옆에서 중얼거렸다. 왠지 분위기가 그냥 내려가요. 두 사람도 아래를 향하였다. 절마심곡의 입구에서 모신결이 5사람에게 설명하였다. 이 골짜기는 수진계에서 7대 유물 지집처 가운데 5번째에 해당하는 곳이다. 그 이름이 말해주듯 수많은 유물들이 모여 수련하는 장소인데 이 안에는 산동굴이 7개 있다. 각각 다른 종류의 유물들이 깃들어 있다. 너희는 각자 흩어져서 7날을 이 안에서 보낸다. 먹을 것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 너희 수련 수준에서 일주일을 굶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일주일 뒤에 이 입구에서 다시 모인다. 그 다음에는 6월 동텐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5일짜리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 효월 태낭이다. 이 안에서 가장 강하다. 만났을 때 어떻게 할지는 너희가 알아서 판단해라. 모신결이 잠깐 4사람을 둘러보며 말하였다. 그것도 연습이다. 나는 입구에서 기다린다. 이상 없으면 들어가거라. 음양 복마진을 통과하는 것은 유현이 예상한 것보다 복잡하지 않았다.
진법의 기운이 요물들에게는 강하게 작용하나 수진지인들에게는 통로를 열어두는 구조였다. 다만 그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 들어가면 방향 감각을 잃게 되어 있었다. 모신결이 이끄는 대로 5사람이 순서대로 진입하였다. 골짜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다. 두텁고 무거운 요기가 사방에서 밀려왔다. 피부가 그것을 느꼈고 의념이 그것을 읽었다. 입구 안쪽에서 2갈래의 길이 나뉘었다. 소진풍이 먼저 움직였다. 왼쪽. 설린이 그것을 보고 잠깐 서 있다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방사겸이 유현에게 물었다. 어디로 갈 거예요? 나는 소진풍 중이 간 방향으로 갑니다. 칼림길에서 다른 쪽으로 빠지면 될 테니. 방사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유현과 짧게 눈을 마주치더니 말하였다. 조심해요. 방향도요. 2사람이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다. 소진풍이 간 왼쪽 길을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유현은 칼림길에서 가장 오른쪽 경로를 택하였다. 이유는 단순하였다. 이 일곱 동안 무언가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 올 것이었다. 소진풍의 눈에 그 장면이 들어가서는 안 되었다. 오른쪽 경로는 가장 인적이 드문 쪽이었다. 유현은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3리. 그 거리를 걸어오는 동안 길 양쪽의 화초가 지나치게 무성하였다. 바위 위에는 이끼가 두텁게 쌓여 있었고 공기 안에는 짙은 습기와 그 안에 뒤섞인 이름 모를 기운들이 가득하였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오히려 아름다운 산골짜기 같았다. 그러나 유현의 의념은 그 아름다운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감지하고 있었다. 산동굴이 나타났다. 어귀가 넓지도 좁지도 않은 동굴이었다. 입구에서부터 요기가 흘러나왔다. 단일하지 않았다. 여러 층 위에 요기가 겹겹이 쌓인 것이었다. 유현은 잠깐 입구 앞에서 멈추어 의념 신파를 발동하였다. 3갈래로 나누었다. 첫 번째 갈래, 매 일씩 동굴 깊숙이 뻗어들어갔다. 요기의 전체적인 구조와 분포를 읽는 것이었다. 두 번째 갈래, 매 일씩 14,400회의 고속 주파수로 요기의 진동 주파수를 역추적하였다. 어떤 종류의 요물인지 그 수련 방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갈래, 100호흡에 한 번이라는 극히 낮은 주파수로 천천히 동굴 안에 숨겨진 정보를 더듬었다. 표면이 아니라 바닥을 읽는 것이었다. 3갈래가 동시에 정보를 가져왔다. 그 정보들이 서로 달랐다. 유현의 미간이 약간 좁아졌다가 풀렸다. 요물이 복수이고 그것들이 합동으로 움직이는 구조였다. 그리고 그 가장 깊은 곳에 다른 성질의 무언가가 있었다. 단순한 요물과는 다른 무게를 가진. 유현은 걸음을 옮겼다. 동굴 안은 어두웠다. 장검을 꺼내어 폭염천강겸결의 진기를 검날 위에 가볍게 점화하였다. 적홍색의 검망이 솟아오르며 주변을 밝혔다. 그 빛이 돌 표면과 천장을 물들이며 공간의 윤곽을 드러냈다. 아주 깊었다. 앞으로 뻗은 통로가 시야 안에서 사라지는 지점 이후로도 한참이 더 있을 것이었다. 유현이 장검을 허공에 띄었다. 검이 머리 위에서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하였다. 검이 돌 때마다 적홍색 빛이 주기적으로 사방을 쓸었다. 동굴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 공기의 밀도가 변하였다. 두꺼워졌다. 단순한 습기가 아니라 생명에너지가 응축된 것들이 한 공간에 밀집해 있을 때 나타나는 종류의 두터움이었다. 그리고 천장 가까이에서 검은 기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처음엔 하나였다. 그것이 둘로 나뉘었다가 넷이 되었다가 7이 되었다. 형체가 뚜렷하지 않은 검은 기운들이 유현의 주위를 에워싸기 시작하였다. 그 안에서 희미한 안광들이 번쩍였다. 짐승의 눈이었다. 유현이 걸음을 멈추었다. 오른손을 들어 장검의 움직임을 멈추었다. 검이 그 자리에서 정지하였다. 그리고 유현이 눈을 가늘게 뜨며 사방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이었다. 유현의 전신에서 기운이 발하였다. 군님. 설명하기 어려운 표현이었으나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단순히 강한 기운이 아니었다. 이 동굴 안의 공간 자체가 내 것이라는, 여기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나라는 그런 종류의 기세가 유현의 전신에서 터져나왔다. 검은 기운들이 일제히 흩어지며 뒤로 물러났다. 유현은 그 기세를 유지한 채 머리 위에 장검을 손에 다시 쥐었다. 검날 위에 폭염청강겸결 기운이 한 차례 폭발하듯 밝아지며 동굴 전체를 환하게 물들였다.
검은 기운들이 각각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유현의 시야 안에서 10개의 형상이 서서히 모습을 갖추어 갔다. 대부분이 희미하고 불안정하였다. 그것들은 아직 수련이 완전하지 않은 영기를 흡수하여 형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요기들이었다. 그 가운데 3개가 달랐다. 무겁고 안정적이었다. 오랫동안 수련을 이어온 것들의 기운이었다. 그 3개는 형체를 드러내지 않고 동굴의 가장 깊은 곳 어둠 속에 남아있었다. 유현이 소리를 내어 말하였다. 나와 있어라. 대답이 없었다. 장검이 유현의 손에서 떠나 동굴 안으로 날아들었다. 화룡처럼 적홍색 기운을 뿜으며 검이 동굴 안을 가르자 이름 모를 울음소리들이 사방에서 터졌다. 흩어져 있던 검은 기운 여럿이 일시에 검의 기광에 타들어가며 소멸하였다. 그리고 실체들이 나타났다. 늑대였다. 6마리였다. 체형이 일반 야생 늑대보다 훨씬 컸다. 어깨 높이만으로도 어른 허리까지 왔다. 그 머리 위에서 희미한 영광이 빛났다. 눈동자가 달랐다. 짐승의 것이 돼 그 안에 의지가 있는 눈이었다. 낭요였다. 6마리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유현에게 접근하였다. 움직임이 단순하지 않았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2마리가 정면을 잡고 2마리가 좌우를 끊었으며 나머지 2이 후방을 막았다. 합격지술이었다. 유현의 입가에 조용한 것이 지나갔다. 이것들이 전술을 한다. 단순한 요기가 아니라 지능을 가진 존재들이었다. 그것은 이 골짜기가 단순한 야생 요물의 서식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유현은 검을 불러들이지 않았다. 대신 몸을 3장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시켰다. 포위망이 완성되기 직전의 빈틈을 이용한 것이었다. 낭요들의 움직임이 새로운 위치에 맞추어 즉각 재조정되었다. 빠른 적응 속도다. 유현이 장검을 다시 손에 잡았다. 그리고 법결을 운용하지 않은 채 순수하게 검결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폭염 천강 검결. 36검이 연속으로 뻗어나갔다. 각각의 검기가 6마리의 낭요에게 고르게 배분되어 날라들었다. 법결의 기운이 없이도 검기만으로도 폭염 천강 검결의 구결이 담긴 검의 움직임은 일반 수진지인의 법결 전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3마리가 순식간에 피하지 못하고 직격을 맞았다. 낭요 셋이 날카로운 오름을 토해내며 검기에 의해 소멸하였다. 몸이 검은 기운으로 흩어지며 대기 중에 사라졌다. 남은 3마리가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었다. 3마리가 삼각을 이루며 유현 주위에서 회전하기 시작하였다. 빠른 속도로 좁혀들면서 그 사이에 유현이 어느 쪽으로도 검기를 충분히 전개하기 어렵게 만드는 전술이었다. 유현은 검을 수평으로 당겼다가 반원을 그리며 뻗었다. 붉은 빛이 원을 그리며 퍼졌다. 구형으로 팽창하는 적홍색 검망이 3마리를 동시에 감싸들었다. 검망이 수축하기 시작하였다. 3마리가 각자의 방향으로 빠져나가려 발버둥쳤으나 검망의 강면이 그것들의 접촉에 반응하여 더욱 빡빡하게 수렴하였다. 3마리가 차례로 비명 같은 울음을 남기고 소멸하였다. 동굴이 다시 조용해졌다. 유현은 장검을 거두며 깊은 곳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3개의 묵직한 기운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다. 동굴의 공기를 진동시키는 것이 아닌 유현의 의념만으로 직접 전달되는 방식의 음성이었다. 아주 낮고 짙었다. 수련이나 너는 지나치게 건방하다. 이 절마심곡은 너희 같은 수련인들이 함부로 침범할 곳이 아니다. 이미 이전에도 수많은 자들이 큰 소리치다 이곳에서 사라졌다. 너들 예외가 되리라 기대하지 마라. 유현이 그 음성을 들으며 어둠 안을 바라보았다. 해를 저질렀다면 말이 다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먼저 손대지 않는다. 침묵이 있었다가 어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3개의 기운이 하나로 수렴하기 시작하였다.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한 점을 향해 모였다. 삼체 합원. 그 형체가 완성되었을 때 어둠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흑색 기단이 부유하기 시작하였다. 유현의 장검이 즉각 파밍하였다. 폭염천감 겸결의 검기가 검날 위에서 타오르며 기단을 향해 쏘아들었다. 강하였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종류의 일격이었다. 그런데 검기가 기단에 닿기 직전 기단 안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날카로운 것이었다. 검날도 아니고 송곳도 아닌 검붉은 빛이 감도는 날붙이 형상의 무언가가 기단 주위를 고속으로 선회하고 있었다. 석자남짓한 길이었다. 그 표면을 따라 오래된 각인들이 새겨져 있었다. 흑혈령인 유현의 검기가 그것에 부딪혔다. 쪽!
금철이 맞부딪히는 것과 유사한 소리였으나 그것보다 더 낮고 무거운 두 기운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소리였다. 유현의 검기가 차단되었다. 흑혈령인이 그 충격을 흡수하며 검기를 옆으로 편향시켰다. 유현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그것을 응시하였다. 법기다. 이것은 단순한 돌이나 뼈가 아니었다. 진기가 주입되어 단련된 법기, 그것도 꽤 오랜 세월에 걸쳐 다듬어진 것이었다. 이 골짜기의 요물들이 법기를 재련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유현이 파악하는 동안 흑혈령인이 다시 기단주의를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단 안의 새 기운이 한꺼번에 응집하며 공세를 준비하는 것이 느껴졌다. 동굴 안에서 아음이 울렸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이 공간 전체가 그 존재의 분노를 담아 울리는 것 같은 깊고 원시적인 진동이었다. 유현은 장검을 앞으로 들었다. 발이 동굴 바닥을 단단히 짚었다. 흑혈령인이 유현의 장검 검기를 쳐낸 그 반동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다. 삼체 하본의 흑기단이 움직였다. 움직임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운 것이었다. 기단이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한 장, 두 장, 세 장. 그 팽창이 멈춘 순간 기단은 이미 동굴 천장을 닿을 듯한 거대한 형상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검은 기단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낭두였다. 낭요의 머리 형상이 흑기단 안에서 구체화되었다. 수장에 달하는 크기의 그 형상은 지금까지 유현이 마주친 어떤 요기의 외양보다 압도적이었다. 아가리가 열리자 날카로운 이빨들이 드러났고 그 이빨들 사이에서 흑색의 기운이 마치 침처럼 흘러내렸다. 두 눈구멍에서는 검은 광채가 쏟아졌다. 그리고 낭두가 내리꽂혔다. 피하거나 측면으로 이동할 틈조차 주지 않으려는 공간 자체를 무기로 삼는 압박이었다. 흑색의 낭두가 동굴 전체를 덮을 기세로 유현을 향해 낙하하였다. 유현의 눈이 순간적으로 싸늘해졌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한 것을 실행하는 눈이었다. 두 손이 법결을 맺었다. 동시에 유현의 목소리가 낮게 동굴을 울렸다. 2006결 제5결 이혼 탈백. 변천 12환결 후반부의 5번째 결. 역균원에 온 뒤 처음으로 이것을 실전에서 발현하는 순간이었다. 유현의 전신에서 현청색 진기가 폭발하듯 피어올랐다. 그것이 좌우로 분개하며 각각 거대한 형상을 이루기 시작하였다. 쌍청롱. 두 줄기의 진기가 청롱의 형상을 취하며 유현의 양옆에서 응집하더니 낭두를 향해 회전하며 뻗어나갔다. 두 청룡이 낭두를 감아주었다. 거대한 낭두가 두 청룡에 의해 회전에 휘말렸다. 빠르게, 더욱 빠르게. 두 청룡이 낭두를 중심으로 원심력을 가하며 반시계와 시계 방향으로 동시에 선회하자 낭두의 형체가 흔들리기 시작. 두 청룡이 낭두를 감아주었다. 거대한 낭두가 두 청룡에 의해 회전에 휘말렸다. 빠르게, 더욱 빠르게. 두 청룡이 낭두를 중심으로 원심력을 가하며 반시계와 시계 방향으로 동시에 선회하자 낭두의 형체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낭두 안에서 분노와 당혹이 뒤섞인 울부짖음이 터졌다. 그 소리가 동굴 전체를 울리며 돌 표면에서 먼지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동시에 유현의 머리 위 장검이 일시에 적홍색 기광을 폭발시켰다. 검기가 꿈틀거리는 청룡들 사이를 꿰뚫으며 흑기단의 중심부를 향해 집중 방사되었다. 낭두의 검은 기운이 두 청룡의 회전 속에서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하였다. 한 겹, 두 겹, 세 겹. 낭두가 버티려 할수록 청룡은 더 빠르게 돌았다. 흑혈령인이 반격하였다. 일홍의 일흑의 두 날부치가 낭두 안에서 터져나오듯 유현의 장검을 향해 쏘아졌다. 적홍색 검기와 일홍의 일흑의 법기가 동굴 허공에서 충돌하며 폭발음을 일으켰다. 그 충격파가 사방의 석벽을 흔들었다. 그러나 검기는 멈추지 않았다. 충돌의 반발을 이용하여 각도를 꺾으며 흑기단의 측면을 파고들었다. 청룡이 낭두를 마지막으로 한 번 크게 감아쥐었다가 놓았다. 그 순간 장검이 흑기단의 핵심을 강타하였다. 흑기단을 이루고 있던 것들이 각자의 자리로 분리되었다. 낭두가 사라지며 그 안에 있던 것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낭요의 본형이었다.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사람의 모습이었다. 30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얼굴 생김이 좁고 길었으며 눈 사이가 가까웠다. 눈빛 안에 짐승의 본능과 지능이 뒤섞여 있는 것이 그를 단순한 인간으로 볼 수 없게 만들었다. 머리 위에서 강렬한 영광이 발하고 있었으나 그 빛 안에 어두운 기운이 선명하게 섞여 있었다. 인형이었다. 유현이 처음 마주한 것이 삼체 하폰이었으므로 그 안에 이 수준의 수련을 한 개체가 있었다는 것은 유현의 계산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낭여가 눈을 가늘게 하며 말하였다.
여균원의 고수였군. 생각보다 강하다. 유현이 조용히 장검을 앞으로 들었다. 인형을 감추고 있었군요. 그래서 네가 분하냐? 아직 내가 남아있다. 낭요의 두 손에서 흑혈령인이 각각 한 자루씩 나타났다. 일홍과 일흑, 흑혈령인 두 자루가 각기 다른 색의 기운을 뿜으며 유현 앞에 교차하여 섰다. 낭요의 몸이 그 순간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동굴 안에서 무수한 잔상을 남기며 광속으로 위치를 바꾸는 보법이었다. 일홍 일흑의 빛이 연속적인 광환을 이루며 유현을 에워쌌다. 유현은 그 안에서 발을 움직이지 않았다. 장검을 쥔 오른손이 천천히 검을 수직으로 세웠다. 검끝은 천장을 향하였다. 폭염 편강겸결의 진기가 검날을 따라 집약되기 시작하였다. 집약될수록 적홍색의 밀도가 짙어졌다. 유현의 숨이 한 번 조용히 내쉬어졌다. 검이 한 번 진동하였다. 그 진동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진동하였다. 3번, 4번, 5번. 매 진동마다 적홍색 기광이 한 층색 더 강렬해졌다. 9번의 진동이 완성된 순간 검에 집약된 기운은 이전에 유현이 여군원에서 드러낸 어떤 것과도 달랐다. 감춘 것이 없었다. 열성 그대로였다. 유현이 검을 수평으로 횡참하였다. 단 한 번이었다. 검광이 동굴 전체를 가로질렀다. 적홍색의 검지가 부채꼴로 팽창하며 낭요의 광환을 정면으로 강타하였다. 쿵! 동굴이 통째로 흔들렸다. 사방의 석벽이 수층씩 들어가며 돌가루가 폭설처럼 쏟아졌다. 낭요의 광환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부서진 것이 아니라 검광의 압력에 의해 날아간 것이었다. 낭요의 몸이 동굴 반대편 석벽에 충돌하였다. 그 충격에서 낭요가 반격하였다. 흑혈령인 두 자루를 들어 일홍 일흑의 기광을 한꺼번에 모아 흑색 광주를 쏘아냈다. 유현의 검기와 광주가 정면으로 맞부딪혔다. 동굴 전체가 한 차례 크게 요동쳤다. 천장에서 바위 조각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유현이 발끝으로 땅을 밀어 제자리에서 수보 뒤로 물러섰다.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낭요는 인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영광이 현저하게 약해져 있었다. 흑혈령인 두 자루가 낭요의 손안에서 흔들렸다. 법기의 기운도 소진된 것이었다. 중상이었다. 낭요의 몸이 검은 기운으로 분산되기 시작하였다. 인형이 유지되지 않았다. 다시 기체 상태로 전환하여 동굴 깊숙한 곳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현은 추격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반쯤 감으며 의념 심파를 발동하였다. 3갈래. 각 갈래의 의념을 달리하여 도주한 낭요의 기척을 쫓았다. 첫 번째 갈래가 낭요의 이동 경로를 잡아das다. 두 번째 갈래가 낭요가 기운의 의념을 바꾸는 것을 감지하였다. 도주하면서 자신의 기운 규칙을 의도적으로 변경하고 있었다. 세 번째 갈래가 그 변경의 규칙 자체를 추적하기 시작하였다. 의념을 바꾼다. 그러나 바꾸는 방식 자체에 규칙이 있다. 유현은 몸을 날렸다. 지하 미궁이었다. 절마심곡 아래의 지하 공간은 유현이 처음 진입한 산동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동굴이 갈림길을 만들고 그 갈림길이 다시 갈림길을 낳으며 끝을 알 수 없는 지하 통로망을 이루고 있었다. 위쪽의 절마심곡이 수직으로 솟은 협곡이라면 이 아래는 수평으로 뻗어나간 또 다른 세계였다. 유현은 낭유의 기운을 따라 그 통로들을 꿰뚫듯 달렸다. 머리 위의 장검이 빠른 이동 속도에도 흔들림 없이 붉은 빛을 뿜으며 앞을 밝혔다. 얼마나 달렸는지 거리보다 시간으로도 가늠하기 어려웠다. 지하에서는 방향 감각이 빠르게 무너졌다. 유현은 의념 심파를 나침반 삼아 이동하였다. 낭유의 기척이 다시 사라졌다. 유현이 멈추었다. 세 번째 의념 변환이다. 낭유가 기운의 규칙을 또 바꾼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하였다. 변경된 의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변경이 일어난 지점을 찾는 것이었다. 의념 심파가 마지막으로 낭요를 포착한 지점에서 그 주변 공간의 기류 흔적을 미세하게 읽기 시작하였다. 요물의 기륜이 지나간 자리에는 공기의 진동이 남는다. 빠르게 소멸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은 흔적이었다. 세 갈래 의념 심파가 그 흔적들을 동시에 추적하였다. 갈림길이 있었다. 왼쪽 통로의 공기 진동이 오른쪽보다 약간 더 강하였다. 유현이 왼쪽으로 달렸다. 세 개의 통로를 더 지난 뒤 의념 심파의 한 갈래가 무언가를 잡았다. 희미하였으나 분명하였다. 있다. 유현이 멈추지 않고 그 방향으로 속도를 올렸다. 그리고 움직이면서 의념 심파의 주파수를 한 갈래만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끌어올렸다. 매 일씩 1위처에서 한 번에 도약하였다.
19만 6천 회. 이전에 암혈 견사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2달 이상을 갈고 닦아 끌어올린 주파수였다. 그것을 지금 의념 심파의 공격으로 전환하여 낭요의 위치를 향해 발사하였다. 동굴 저편에서 무언가가 충격을 받은 것 같은 파동이 전해졌다. 유현이 그쪽으로 달려 들어갔다. 낭요가 쓰러져 있었다. 16갈래의 통로를 건너뛰어 도달한 동굴 안쪽, 그곳에 낭요가 본래의 랑형으로 돌아와 누워 있었다. 인형을 유지할 기운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었다. 검은 털이 부서진 바위 위에 흩어져 있었고 몸에서는 희미한 기운만이 겨우 피어올랐다. 눈동자만이 살아있었다. 암록색의 눈동자가 들어오는 유현을 향해 고정되었다. 그 안에 분노와 공포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어떻게... 낮고 약한 음성이었다. 아까 나를 공격한 그 기운의 파동,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수년인이 진기를 그 형태로 운용하는 것은 들어본 적 없다. 유현은 그 앞에 걸음을 멈추었다. 알 필요 없습니다. 나는 수천 년을 이 골짜기에서 수련하였다. 이 수준으로 나를 몰아붙인 자는 60년 전 한 명뿐이었다. 유현은 그 말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60년 전, 여기는 금원의 선배 백운양, 그가 이 절마심곡에 들어왔던 것이 60년이었다. 그 당시 그 사람도 살아나갔습니다. 낭요가 무겁게 침묵하였다. 유현은 장검을 들어 낭요의 머리 위 허공에 세웠다. 검이 그 자리에서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하였다. 적홍색 기광이 밑으로 내리비치며 낭요의 몸 전체를 에워싸는 원형 기창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수련이 깊은 요물을 단순히 타격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 원신까지 함께 흩어뜨려야 완전한 소멸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폭염천강겸결의 연화 방식이었다. 검기가 서서히 기장 안의 공간을 압축하며 낭요의 기운을 용해시키기 시작하였다. 낭요가 마지막 발버둥을 쳤다. 몸이 흑색 기운으로 분산되었다. 인형과 낭형 사이를 반복하며 형태를 바꾸는 것이었다. 연화의 기장이 특정 형태에만 유효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기장은 형태를 가리지 않았다. 낭요의 몸이 점점 작아졌다. 기운이 빠졌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흑색 영인의 일용 흑 두 자루에서 각각 하나씩의 빛이 터져 나왔다. 강렬하였다. 기장을 뚫을 만큼. 적색 광화 하나와 흑색 광화 하나가 기장의 틈을 만들어 빠져나갔다. 원신이었다. 낭요의 몸은 소멸하였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던 두 원신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유현이 즉각 반응하였다. 오른손을 들어 흑색 광화 쪽으로 향하였다. 멸혼 화공. 귀종의 기운이 손바닥에서 피어올랐다. 그것이 조용히 뻗어나가며 흑색 광화를 감싸주었다. 같은 계열의 기운이 주변을 채우자 흑색 광화가 그 안에서 방향 감각을 잃었다. 그리고 유현의 손바닥 안으로 수렴되었다. 흑색 광화가 멸혼 화공의 기운 안에서 빠르게 용해되었다. 비명처럼 들리던 파동이 있었다가 사라졌다. 유현이 손을 펼쳤다. 아무것도 없었다. 적색 광화가 멀어지고 있었다. 유현은 적색 광화를 의념심파로 추적하며 달렸다. 지하 미궁이 다시 복잡해졌다. 적색 광화는 가장 깊은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유현이 처음 진입한 것보다 훨씬 아래쪽으로. 그리고 동굴이 바뀌었다. 넓었다. 10장이 넘는 넓이에 높이도 그에 비쩍하는 규모 자체가 전혀 다른 공간으로 진입한 것이었다. 이전의 통로들이 좁은 혈관이었다면 이 공간은 심장에 해당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적색 광화의 기척이 사라졌다. 유현이 멈추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의념 심파를 최대로 확장하여 이 공간 전체를 탐색하였으나 무언가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다. 의념 심파가 이 공간의 중앙 부근에서 자꾸 방향이 꺾이었다. 중심으로 향하는 모든 의념 심파가 그 지점에서 편향되어 돌아왔다. 유현이 공간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이었다. 무언가가 유현의 호체 진기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형태가 없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였다. 수백, 수천 개의 미세한 무언가가 유현의 진기막 표면을 동시에 파고들기 시작하였다. 개개의 것은 극히 약하였다. 그러나 그 수가 무서운 것이었다. 유현이 더 깊이 걸음을 옮길수록 그 수가 늘어났다. 만,
10만, 그리고 50만. 공간의 중심부에 도달하였을 때 유현의 호체 기운을 침습하는 것들의 수는 50만을 넘어서 있었다. 처음에 환하게 빛나던 현청색 호체 기운이 눈에 띄게 어두워지고 있었다. 유현이 멈추었다. 눈을 감았다. 인당에 집중하였다. 미간의 한 점에서 기운이 응집하기 시작하였다. 신마무헌한. 이전에 이 능력을 사용한 것은 항상 은밀하게였다. 이 동굴 안에 지금 자신 외에 아무도 없었다. 유현은 처음으로 이 법안을 제한 없이 발동하였다. 인당에서 균열이 열렸다. 그 안에서 흑색의 기이한 광채가 솟아올라 사방으로 쏘아졌다. 그리고 유현은 처음으로 그것들을 보았다. 기망이었다. 미세한 기운의 가닥들이었다. 요물의 실체가 아니었다. 오래전에 이 공간에 조성된 무언가가 자동적으로 발산하는 기운의 방출물이었다. 그것들이 이 공간에 진입하는 모든 것을 향해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었다. 고대의 방어 기제였다. 함정이다. 공간 자체가. 유현은 신마무헌한을 유지한 채로 공간의 중앙을 바라보았다. 직경 한자남짓한 흑색 광주였다. 가늘고 조용하여 신마무헌한 없이는 보이지도 않는 것이었다. 그 광주가 공간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뻗어 있었다.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허공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의념심파를 그쪽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광주 주위의 기망들이 의념심파를 편향시켰다. 근접할수록 더욱 강하게. 신마무헌한도 광주 내부를 투시하지 못하였다. 흑색 광주의 표면이 신마무헌한의 기광조차 반사시켰다. 유현은 한 걸음 물러서며 생각하였다. 귀종의 안법으로 뚫리지 않는다면 불각 것을 써야 한다. 인당에서 신마무헌한의 흑색 기광이 수그러들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금빛이었다. 대수란. 같은 인당에서 완전히 다른 성질의 법안이 열렸다. 불가의 기운이 유현의 전신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하였다. 심공불멸결의 진기가 함께 활성화되며 유현의 몸에서 금빛 광화가 폭발하였다. 이 어두운 둥굴 안에서 태양이 떠오른 것 같은 빛이었다. 그 빛이 닿는 곳의 기망들이 일제히 흩어졌다. 신마무헌한으로 볼 수 있었던 것들이 대수라안의 금빛 아래에서는 다시 사라졌다. 그러나 그것은 기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금빛에 의해 압도되어 작동을 멈춘 것이었다. 금빛 광화가 흑색 광주를 향해 수렴하기 시작하였다. 유현이 장검을 세웠다. 심공불멸결의 진기가 장검으로 흘러들었다. 적홍색 기광이 금빛으로 전환되었다.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 검이 수직으로 느리꽂혔다. 콱! 금색 광주와 흑색 광주가 충돌하는 순간 동굴 전체가 발광하는 것 같았다. 충격파가 공간 전체를 휩쓸었다. 기망들이 일제히 흩어졌다. 그 수십만 개가 순식간에 사방으로 튀어나가며 석벽에 부딪혀 소멸하였다. 흑색 광주에 균열이 생겼다. 아주 짧은 찰나였다. 유현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심공불멸결의 진기로 전신을 금빛 기운으로 전환하며 균열의 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공간이 달라졌다. 흑색 광주 내부로 진입하는 순간 주변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전의 동굴과 같은 물질적 공간이 아니었다. 어둠이었으나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다. 압력이 있었다. 공간 자체가 존재를 거부하는 것 같은 종류의 압력이었다. 흑역 비경. 그리고 유현이 사라진 동굴 안에서 잠시 후 두 개의 광화가 다시 나타났다. 적색과 흑색이었다. 그것들이 공간 안에서 움직이며 낮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리가 아닌 기운의 파동으로. 적색이 먼저였다. 생각보다 훨씬 강한 자였다. 60년 전 그자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흑색이 다파였다. 그자가 두 가지 법안을 동시에 쓰는 것을 보았나. 마종의 신마후문한과 불가의 대수라한. 한 몸에 두 법문의 안법을 수련한 자는 전례가 없다. 그자가 도대체 뭐가 되는 건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그자는 흑역 비경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말한 거다. 이번엔 살아나올지가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서 뭘 가져나올지가 문제라고.
두 광화가 잠시 침묵하였다. 적색이 다시 흔들렸다. 우리 그냥 여기 있자. 그자가 살아나오든 않든 흑역비경에서 살아나온다면 그건 진짜 사람이 아닌 거니까. 동굴은 다시 완전한 어둠 속으로 돌아갔다. 흑역비경의 입구, 흑색 광주는 균열이 봉합된 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조용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유현이 있었다. 절마심곡. 그 이름이 말해주는 대로 이 골짜기는 요기가 깊고 넓었다. 지하 미궁으로 사라진 유현만이 아니라 각자 다른 갈래의 통로로 흩어진 세 사람도 저마다의 조우를 이어가고 있었다. 소진풍이 진입한 통로는 가장 왼쪽이었다. 그가 동굴 안으로 첫 발을 들인 순간 그것이 신호라도 된 것처럼 그의 전신에서 기운이 폭발하였다. 현청색의 기광이 방언 수십 장을 단숨에 가득 채우며 동굴 안에 응축되어 있던 모든 요기를 압도하였다. 그것은 이 동굴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이 동굴을 점령한 것과 같은 기세였다. 등 뒤에 장검이 스스로 울었다. 여룬검. 여군원 창건일에 소수의 탁출한 제자들에게만 하사된 선기, 조천무 장교가 소진풍의 수련을 인정하여 직접 내린 것이었다. 그 검이 초자연적인 검명을 울리며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백색의 현청색이 섞인 광채가 여룬검 주위에서 폭발하여 동굴 전체를 환하게 밝혔다. 요기들이 동요하였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던 것들이 그 빛에 자리를 드러내었다. 소진풍은 그것들을 눈으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저 여룬검을 한번 들어 수평으로 내렸다. 변천 12환결 2006결의 기운이 여룬검 위에 집약되었다. 그리고 48개의 검기가 연꽃이 사방으로 피어나듯 동굴 전체를 향해 동시에 방사되었다. 검명이 폭발하였다. 동굴 안이 청백색의 섬광으로 가득 찼다. 그 안에서 12개의 요기가 비명을 지르며 소멸하였다. 동굴 깊은 곳에서 하나의 음성이 전해졌다. 위협이 담긴 것이었으나 그 안에 동요가 섞여 있었다. 소진풍의 입술이 가볍게 당겨졌다. 냉소였다. 그는 여룬검이 앞으로 날아가도록 허용하며 자신도 그 뒤를 따라 내부로 빠르게 이동하였다. 수십 개의 통로를 거쳐 넓은 공동에 이르자 어두운 녹색 기단이 공간 중앙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 기단이 움직였다. 빛의 방향을 바꾸며 소진풍의 첫 번째 검기를 피하였다. 그 기민함이 이전의 요기들과 달랐다. 사방에서 12개의 녹색 형상이 동시에 소진풍에게 달려들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각각의 역할을 가진 합격지술이었다. 소진풍이 냉담하게 말하였다. 수준에 맞지 않게 분수를 모르는구나. 여룬검이 이번에는 36개의 검기로 갈라졌다. 검기들이 각각 다른 각도에서 교차하며 12형상을 모두 덮었다. 그 검기의 밀도가 마치 그물처럼 빈틈이 없었다. 빠져나갈 방향이 없었다. 날카로운 울음들이 연속으로 터졌다가 멈추었다. 9개가 소멸하였다. 남은 3개가 바닥의 실체를 드러내었다. 표묘였다. 표범의 형상을 한 요물이었다. 그 머리 위에서 녹색 영광이 강하게 빛났다. 소진풍은 그것을 보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며 검을 다시 들었다. 표묘 셋이 그것을 피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소멸하며 남긴 검기의 여파가 자연스럽게 어두운 녹색 기단 쪽으로 향했다. 기단이 울음을 내뱉으며 흔들렸다. 소진풍이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낮게 말하였다. 이제 네 차례다. 모습을 드러내라. 기단이 반응하였다. 녹색빛이 한번 거세게 솟구쳤다가 수렴하더니 거대한 광채가 소진풍에게로 내리꽂혔다. 강력한 요기가 그 안에서 뿜어져 나갔다. 소진풍의 발이 바닥을 가볍게 밀었다. 허공 삼척의 가부좌로 떠오르며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다. 연운검의 현청색 기광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소진풍의 전신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연운검을 거쳐 주변 공기 전체를 변화시켰다. 공기가 변하였다. 미세한 요동이 파문처럼 동굴 구석구석까지 전파되었다. 그리고 소진풍이 외쳤다. 2006결 제6결 2000환월! 여군원의 2006결 가운데 가장 마지막 결이자 가장 강한 것, 여군원의 진산지학. 그것이 소진풍의 몸에서 처음으로 완전하게 발현되었다. 동굴이 진동하였다. 진동은 동굴의 천장과 벽면에서 돌가루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연운검의 궤도를 따라 증폭되었다. 천장에서 내리꽂히는 현청색 광주가 녹색 기단에 향해 낙하하였다. 표모의 실체가 그 압박에 눌려 모습을 드러내었다. 거대한 흑색 표범이었다. 그 등에서 녹색 불꽃이 타올랐다. 현청색 광주와 녹색 기단이 충돌하였다. 충격파가 동굴 전체를 뒤집었다. 표모의 울음이 공포로 물들었다. 그것이 충돌의 순간 필사적으로 몸을 수축하여 한 줄기 빛으로 분산되며 동굴 깊은 곳으로 도주하였다.
원신 형태의 도주였다. 소진풍이 그것을 바라보며 냉담하게 말하였다. 어디까지 도망가는지 보자. 여름검이 그 뒤를 선두에 세우고 소진풍이 그 뒤를 따랐다. 설린이 들어간 방향은 소진풍의 반대쪽이었다. 처음 백예장의 통로를 지나는 동안 설린은 특별한 전투를 치르지 않았다. 그것은 설린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영이 그 원인이었다. 자영의 담자색 기광이 설린의 전신을 감싸며 발산하는 기운이 통로의 요기들을 모두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다. 직접 충돌하여 소멸하기보다 피하는 것을 택하는 요기들이었다. 여러 갈래의 통로를 지난 끝에 설린이 넓은 공동에 발을 들였다. 그 순간 공동의 중앙에서 발산되는 기운을 감지하였다. 청갈색의 기단이었다. 그리고 그 기단 안에서 하나의 인형이 희미하게 보였다. 설린이 멈추었다. 자영이 그 머리 위에서 조용히 회전하였다. 어느 원 출신이냐? 그리고 손에 든 그 검이 무엇인지. 설린이 대답하였다. 여군원 5권. 그리고 이 검은 너와 상관없다. 여군원. 기단에서 무언가가 미세하게 변하는 것 같았다. 기운의 성질이 아니라 분위기가. 60년 전이었다. 배군양이라는 이름의 자가 여기 왔었다. 이 골짜기를 온통 뒤집어 놓고 갔지. 설린이 그 이름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활성화되었다. 네가 사여로군. 기단 안의 인형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청갈색 기운이 조금씩 투명해지더니 여인의 모습이 드러났다. 나이는 가늠하기 어려웠다. 아름다웠으나 그 아름다움 안에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색조가 있었다. 요염함이었다. 선명한 눈동자가 설린을 향해 고정되었다. 여군한 제자라면 나한테 설교를 늘어놓기 전에 먼저 그 검이 무엇인지 대답해야 할 것 같은데. 설린이 말하였다. 네가 먼저 인형을 수련했으면서 왜 숨겼던 것이냐? 숨기지 않았다. 보여줄 이유가 없었을 뿐이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사묘가 천천히 공간 안에서 자리를 바꾸며 말하였다. 저 검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이상하다. 귀신도 요물도 아닌데 세상의 것이 아닌 무언가가 섞여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설린이 자영을 한번 내려다보았다가 정면을 향하며 말하였다. 이것이 무엇인지 네가 알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나는 요마를 만나면 그것을 제거한다. 그것이 내가 여기 온 이유다. 사묘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서늘해졌다. 여군원 제자들은 언제나 그런 식이다. 자신들이 요마를 척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지. 그런데 내가 나를 제거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최근에 누군가를 해쳤느냐? 설린이 답하였다. 해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왔겠느냐? 해쳤다고 확인했느냐? 아니면 네가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냐? 설린의 능이 가늘어졌다. 사묘가 계속하였다. 수진이라는 것 자체가 역천이다. 인간도 요물도 그것을 한다는 것에서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인간 수진자들은 자신들의 역천을 정당한 것으로 규정하고 요물들의 역천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것이 정의냐? 설린이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답하였다. 네 몸에 혈기가 있다. 사묘가 굳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네가 모를 리 없다. 수련을 빠르게 하기 위해 인혈을 쓴 흔적이다. 수련의 방식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해친 자가 있다는 뜻이다. 나는 그것을 두고 넘어갈 수 없다. 사묘가 눈동자를 굴렸다. 그 안에서 분노와 그 분노를 억누르는 무언가가 교차하였다. 그것은 오래전 일이다. 과거의 일이라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설린이 자영을 앞으로 내밀었다. 담자색 기광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강해지기 시작하였다. 수련을 계속하고 싶다면 앞으로 인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결정해라. 그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오늘 여기서 돌아간다. 사묘가 그 말을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굳어있다가 이윽고 차갑게 웃었다. 관대하기도 하다. 이것은 관대함이 아니다. 네가 수련을 통해 인형을 얻었다는 것은 이미 높은 곳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그 수준이라면 인혈 없이도 가능하다. 스스로 결정해라. 사묘가 한동안 설린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기운을 폭발시켰다. 네 말이 맞는다 해도 여근한 제자에게 그런 말을 들을 이유는 없다. 청갈색 기단이 급격히 확장하며 수장에 이르는 뱀의 형상을 취하였다. 자영이 그것을 향해 즉각 반응하였다.
담자색 광화가 일시에 확장하며 공간을 채우더니 자영 신룡의 형상이 구현되었다. 자영에서 뻗어나온 신룡이 삼요의 사형을 정면으로 맞받았다. 충돌. 담자색 광화와 청갈색 요기가 격렬하게 교차하며 공간을 물들였다. 신룡의 기운이 사형을 일격에 참파. 삼여가 당혹감 어린 울음을 토해냈다. 그리고 자영의 기운을 느끼는 순간 눈을 크게 떴다. 영월상검의 자영이냐? 자영이 한 번 더 앞으로 나아갔다. 담저색 광화가 삼요를 향해 수렴하였다. 삼요의 몸이 흑연으로 분산되며 동굴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설린이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가 자영을 다시 제자리로 돌렸다. 그리고 천천히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자영 신룡이 설린을 태운 채 조용히 동굴 안으로 날아들었다. 방사겸이 들어간 동굴은 가장 어둡고 습한 방향이었다. 처음 한 시즌은 별다른 일이 없었다. 그것이 오히려 방사겸을 긴장시켰다. 현원에서 귀물과 요물을 다루는 수련을 2년간 쌓은 방사겸의 감각이 이 어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었다. 방사겸이 멈추었다. 부적자루에서 부적 한 장을 꺼내 두 손가락 사이에 세워쥐었다. 왼손으로 결인을 맺으며 낮게 외쳤다. 음양오행, 건권현화, 만물귀본, 일절현현, 개! 그 눈에서 일용일백의 광채가 터져나왔다. 사방에 산포된 부적들이 동시에 발광하며 동굴 전체를 고르게 밝혔다. 공간 안에서 여러 개의 요기들이 드러났다. 방사겸이 그것들을 하나씩 파악하다가 한 곳에서 눈을 멈추었다. 구석이었다. 흑연의 기단이 거기 있었다. 회전하고 있었다. 방사겸이 그쪽으로 몸을 돌렸다. 기단에서 음성이 들렸다. 어디서 온 자냐? 이 절마심곡의 수진인이 들어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네 수련이 얕지 않구나. 그러나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방사겸이 기단을 보며 말하였다. 천년을 수련했다고 하는 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구말이더라고요. 모습 보여주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습니다. 기단이 팽창하였다. 팽창하며 형태를 갖추었다. 전갈이었다. 한 장이 넘는 거대한 몸체에 꼬리의 독침이 선명하게 빛났다. 온몸이 흑색 요기로 뒤덮여 있었다. 갈정. 방사겸이 그것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천년을 수련한 게 전갈이었군요. 그 긴 세월을 이 어두운 동굴에서. 갈정이 독침을 치켜들며 말하였다. 웃음이 나오느냐? 네 실력이 과연 그런 여유를 뒷받침하는지 두고 보자. 방사겸이 도와 목검을 꺼냈다. 보여드리죠. 갈정이 돌진하였다. 속도가 빨랐다. 독침이 방사겸의 정면으로 향하였다. 방사겸이 몸을 비틀었다. 독침이 그의 왼쪽 옆을 스치며 뒤에 바위에 박혔다. 바위에 독이 스며들며 돌이 변색하였다. 방사겸이 눈을 잠깐 좁혔다. 저 독은 닿으면 안 된다. 방사겸이 도화목검을 들어 한 번 크게 내리쳤다. 음양결이 담긴 일격이었다. 홍백색의 검기가 일장의 검망을 이루며 갈정의 등에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쾅! 갈정의 몸체가 삼척바닥으로 눌렸다가 튀어올랐다. 갈정이 냉소하였다. 그것뿐이냐? 힘은 있지만 천년 수련을 가진 나를 이기기엔 많이 부족하구나. 말이 끝나기 전에 거대한 꼬리가 다시 방사겸을 향해 내리쳤다. 방사겸이 반박자 더 빠르게 몸을 날렸다. 갈정의 꼬리가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동굴을 울렸다. 방사겸이 허공에 떠오르며 왼손으로 법결을 맺었다. 도화목검에 이전과 다른 기운이 집약되기 시작하였다. 음양의 두 기운이 각각 홍과 백의 빛으로 검에 감겼다. 갈정이 그 빛을 보고 꼬리를 들어 흑색 기운의 방패를 형성하였다. 방사겸이 외쳤다. 막아봐요! 도화목검이 회전하였다. 한 번, 두 번, 빠르게 회전할수록 홍백색 기운이 합쳐지며 눈부신 광화를 이루었다. 방사겸이 그 검을 갈정의 머리 쪽으로 직선으로 내리꽂았다. 갈정의 흑색 방패가 그것을 막았으나 홍백의 기운이 방패를 파고들었다. 검이 갈정의 몸체를 관통하였다. 갈정이 땅에 박혔다. 몸이 움직이려 하였으나 도화목검의 음양법결이 그것을 억압하였다. 흑색 요기가 빠르게 검의 기운에 흡수되며 소진되어 갔다. 갈정이 버둥거렸다. 몸이 점점 작아졌다. 수련이 박탈되면서 원래의 크기로 돌아가고 있었다.
한 장의 몸체가 반장이 되었다가 한자 남짓한 크기가 되었다. 방사겸이 내려다보며 법결을 연속으로 맺었다. 홍백 두 빛이 갈정의 몸 전체를 감쌌다. 갈정이 마지막으로 분노한 울음을 토해내다가 소멸하였다. 그 자리에 작은 것이 하나 남았다. 검고 윤기 있는 구슬이었다. 엄지손가락 마디 크기였다. 방사겸이 그것을 집어 손바닥 위에서 살펴보았다. 갈주다. 방사겸이 눈을 굴렸다. 갈정의 핵심이 응축된 것이니까 이걸 정제하면 진기증강에 쓸 수 있겠는데? 방사겸이 갈주를 부적자로 안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중얼거렸다. 유형한테 자랑해야지. 나도 뭔가 건지고 왔다고. 방사겸이 동굴 더 깊은 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부적자루를 두드리며 그러나 그 눈은 앞의 어둠을 예리하게 읽고 있었다. 이후 며칠 동안 방사겸은 계속해서 다양한 요물들과 마주쳤다. 그때마다 현원에서 갈고 닦은 법결과 부적술로 하나씩 격파하였으나 안으로 들어갈수록 요물들의 수준이 높아졌다. 지치는 것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설리는 자영을 앞세워 동굴 안 깊숙이 도주한 사묘를 끈질기게 추적하였다. 자영의 기운 앞에서 다른 요물들이 자연스럽게 피하는 덕분에 추격에 집중할 수 있었다. 사묘는 변환을 거듭하여 도주하였으나 자영의 기운이 그 흔적을 완전히 지우게 두지 않았다. 소진풍은 여룬검을 앞세우고 표묘의 원신을 추격하였다. 냉정하고 빠른 판단으로 통로들을 선택하며 그 거리를 좁혀갔다. 동굴 안의 다른 요물들은 그 기세에 눌려 대부분 숨어들었다. 사흘이 지났다. 절마심곡 입구에서 모신결은 혼자였다. 그가 이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 임무였다. 제자들이 사흘을 버티고 나오면 다음 단계인 요월동텐으로 이어가는 것이었다. 모신결은 사흘 동안 절마심곡 상공의 요기 변화를 관찰하며 내부의 상황을 가늠하였다. 요기가 줄어들고 있었다. 처음 진입 이후 절마심곡 상공을 가득 채우던 요기의 밀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띄게 약해졌다. 내부에서 누군가가 요물들을 격파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모신결의 입가에 평소의 불균형한 미소가 돌아왔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요? 그러다가 이틀이 지난 어느 오전이었다. 모신결이 고개를 들어 상공을 바라보았다가 눈이 멈추었다. 적콩이었다. 절마심곡 상공의 한 지점에서 붉은 빛이 치솟았다. 빛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압도적이었다. 거대한 적콩색 광주가 지면에서 수직으로 솟구쳐 구름을 뚫을 기세로 뻗어올라 화룡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 기세 안에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은 패도가 담긴 것이었다. 모신결의 웃음이 사라졌다. 광주는 짧았다. 순식간에 솟구쳤다가 같은 속도로 수렴하며 사라졌다. 그러나 그것이 절마심곡 상공 전체를 물들이기에는 충분한 것이었다. 그 광주가 지나간 뒤 절마심곡 상공의 요기가 현저하게 약해졌다. 모신결이 한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폭염 천강경결의 기운이었다. 그것은 알 수 있었다. 여군원 명원의 절기이니. 그러나 그 규모가 모신결이 기억하는 폭염 천강경결 이런 규모였던 적이 없었다. 설령 강호현원주가 완전히 발현한다 해도 절마심곡 상공 전체를 순식간에 물들일 만한 것이 아니었다. 저것이 유현이라면 모신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리고 입가에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은 표정에 잠깐 스쳤다가 사라졌다. 모신결이 혼전 낮게 중얼거렸다. 여군원에 온 지 꼭 2년이다. 수련이 전혀 없던 자가 2년 만에. 흥미롭네요, 정말. 그리고 잠시 뒤 덧붙였다. 다들 별탈 없이 나와야 할 텐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저 적콩광주가 나온 자리는. 모신결은 다시 상공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였다. 절마심곡의 요기가 계속 약해지고 있었다. 흑역 비경. 유현이 들어선 그 공간은 예상한 어떤 것과도 달랐다. 밖에서 보았을 때 흑색 광주는 직경이 한자에 불과하였다. 그 안으로 들어선다면 원신의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균열의 틈을 타고 금빛 기운으로 변환하여 진입한 순간 유현의 주위에 공간이 펼쳐졌다. 끝이 없었다. 전후 좌우의 구분이 없었다. 위아래도 모호하였다. 사방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어둠과 빛이 뒤섞인 어떤 중간 상태로 가득 차 있었다. 그 공간 안에서 수십, 수백 개의 이령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으며 유영하고 있었다. 형태도 크기도 제각각이었다.
어떤 것은 희미한 구슬처럼 작았고 어떤 것은 연기처럼 길게 뻗어 있었다. 유현이 진입한 순간 금빛 광화가 자연스럽게 수그러들며 본래 모습이 드러났다. 주변의 일령들이 그 기운을 감지하며 약간 물러났다. 적대가 아니라 경계의 움직임이었다. 유현은 조용히 공간을 살폈다. 의념 심파를 발동하였다. 9갈래로 나누었다. 각각 다른 의념으로 각각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도록 하였다. 그 9갈래가 공간 안으로 퍼져나가며 정보를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천지무국 신법 5층 만원 귀일. 이 경지의 능력은 공기 안에 산재한 연기를 의도적으로 흡수하는 것이었다. 유현의 전신에서 5색이 피어오르더니 그것이 7색의 광화로 변환되며 주변을 밝혔다. 이 공간 안의 연기가 그 빛을 향해 모여들었다. 암홍색을 띤 약간의 음한한 기운들이었다. 유현이 그것을 흡수하며 자연스럽게 말하였다. 이 공간의 연기는 음한이 주를 이루는군. 일령들과 음원의 수련에 적합한 곳이고 양기 위주의 법궤를 쓰는 수진지인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천지무국 신법은 달랐다. 음양오행과 불마선도 모든 것을 품는 신법이었다. 유현에게 이 연기는 배제할 것이 아니라 흡수할 수 있는 것이었다. 9갈래의 의념심파 가운데 4갈래가 돌아왔다. 아무것도 없었다. 나머지 5갈래가 탐색을 이어가는 가운데 1갈래가 무언가를 포착하였다. 뒤쪽이었다. 기운이었다. 크고 강하고 거칠었다. 그러나 그 성질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요기도 귀기도 아닌, 그러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과 구별되는 다른 무언가였다. 유현이 몸을 돌렸다.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 광구는 처음에 한 장 크기로 보였다. 붉은 빛이었다. 조용히 공간 안에 떠 있었는데 그 안에서 뭔가가 느리게 맥동하고 있었다. 유현이 10장거리에서 멈추며 그것을 살폈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유현의 존재를 알아챘다. 광구가 한순간에 10배로 팽창하였다. 빛이 압도적으로 확산하며 유현 앞에 근접하였다. 유현이 반사적으로 10장을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 광구에서 음성이 터졌다. 위험이 있었다. 깊고 강한 음성이었다. 그 안에 수천 년의 시간이 압축된 것 같은 무게가 있었다. 이 공간에 생명이 나타나다니 어떻게 들어온 것이냐. 흑역비경은 어떤 생명체도 진입할 수 없는 곳이다. 유현이 조용히 대답하였다. 진입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입니까? 요기는 느껴지지 않는데 그렇다고 평범한 존재도 아닌 것 같군요. 광구에서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가 단번에 기운이 응집하며 유현을 향해 진기파가 쏘아들었다. 홍색 파동이었다. 유현의 장검이 등에서 빠져나와 그것을 맞받았다. 현청색 검기와 홍색 진기파가 충돌하며 공간 안에서 폭발음을 냈다. 광구에서 음성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격렬하였다. 인간이냐? 3000년 만에 인간을 다시 보는구나. 이 비열하고 신이 없는 인간들. 오늘은 네 놈을 먹어 삼켜 그 긴 세월의 이자를 조금 받아야겠다. 유현이 냉정하게 물었다. 무슨 원한인지 모르지만 인간이 당신을 이 안에 가두었다는 말입니까? 3000년 전이었다. 3명의 비열한 인간들이 나를 이 공간으로 유인하여 나의 신용지체를 부수고 달아났다. 그리고 나를 이 안에 가두었다. 내 몸은 사라졌으나 나의 혼백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이 이 공간 안에 3000년을 갇혀 있었던 것이다. 인간들이 한 짓이다. 그러니 오늘 네놈 역시 용서받지 못한다. 용혼. 유현이 그 단어를 의념 안에서 확인하였다. 신용이 소멸한 뒤 남은 혼백이 이 공간 안에 3000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이 순수한 요물이 아닌 이유가 있었다. 용혼의 기운은 요기나 귀기보다 근본부터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유현이 말하였다. 원한을 가지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는 3000년 전에 그 세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다. 전부 같은 족속이다. 광구가 폭발하듯 팽창하며 유현에게로 달려들었다. 유현이 물러서지 않았다. 좌측으로 15장을 순간이동하듯 이동하였다. 용혼의 공세가 그 자리를 강타하며 공간을 진동시켰다. 유현이 이동한 자리에서 전신에서 흑색 광화를 일으켰다. 멸혼 화공. 귀종의 기운이 유현의 몸을 감싸며 어두운 별빛 같은 흑색 기운을 사방에 펼쳤다.
유현의 모습이 서서히 그 기운 안으로 흡수되듯 희미해졌다. 용혼에서 놀라운 같은 것이 전해졌다. 그 음성이 달라졌다. 도가와 귀종을 동시에 한 몸에 두 법문을 익힌 자가 있었던가 흥미없다. 그리고 다시 공격이 왔다. 유현이 사방에서 들어오는 홍색 파동을 받으며 멸훈 화공의 흑색 기운을 집약하였다. 그 기운이 용원의 기척을 향해 직접 뻗어나갔다. 그것이 용원에 닿은 순간 용원이 처음으로 비명 같은 소리를 냈다. 충격이었다. 용원의 광채가 한번 격렬하게 진동하며 크기가 줄어들었다. 그 눈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흔들림이 보였다. 용원이 외쳤다. 그 힘은 무엇이냐? 이런 법결은 들어본 적이 없다. 유현이 조용히 대답하였다. 당신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념 공격을 준비하려는 순간 용혼이 움직임을 바꾸었다. 공격이 아니었다. 용혼이 아래로 향하였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열기가 달라졌다. 처음에는 미미하였던 온기가 빠르게 강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열기가 강해질수록 용혼의 기운이 달라졌다.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팽창하였다. 용혼의 몸이 내려가면서 더욱 커졌다. 열기가 용혼을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유현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미 어느 정도 내려와 있었다. 아래를 보았다. 화염이었다. 지심열화. 수천 장 아래에서 유황처럼 붉은 암장이 천천히 소용돌이쳤다. 그 위로 불꽃들이 치솟았다가 가라앉았다. 열기가 위쪽까지 물결처럼 전해져 오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다. 그 열기 안에 무거운 화기의 진원이 압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열기 속에서 유현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강렬한 화기 속에서 전혀 다른 성질의 무언가가 빛났다. 빛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요한 석벽에 반쯤 박힌 채로 존재하는 검이었다. 봉룡고검. 아주 오래된 형태의 장검이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검이라고 부르기에도 이상한 형상이었으나 그것이 검이라는 것을 유현의 의념이 확신하였다. 석벽의 절반쯤 박혀 있었고 드러난 검신에서 기이한 홍광이 명멸하였다. 불꽃의 빛이 아니었다. 검 자체에서 나오는 빛이었다. 이것이 3000년 전의 봉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로구나. 유현이 그 검을 바라보는 순간 용혼이 급격히 팽창하였다. 150장. 그 거대한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활용이었다. 혼백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 안에 비늘의 결이 있었고 발톱이 있었으며 뱀처럼 긴 꼬리가 있었다. 붉은 눈이 유현을 내려다보았다. 용혼이 포효하였다. 그 포효가 공간 전체를 진동시켰다. 화염이 그 소리에 반응하여 더욱 거세게 치솟았다. 용혼의 거대한 발톱이 허공을 휘저으며 100장 너비의 화염을 일으켰다. 그것이 유현을 향해 쏟아져 내렸다. 유현은 세 겹의 진기 기막을 전신에 쳤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멸혼 화공이 작동하지 않았다. 화기 환경에서는 음한을 기반으로 하는 귀종의 기운이 발현을 잃었다. 이 지심열화 안에서는 멸혼 화공의 기운이 증발하듯 사라져버렸다. 변천 환기결도 이 화기의 강도 앞에서는 눌렸다. 유현의 호체 기운이 화염에 의해 서서히 침식되기 시작하였다. 어떤 법결이 이 환경에서 효과가 있는가? 유현이 빠르게 계산하였다. 도가의 태후 파천도, 기기의 성질을 바꾸는 능력이 있으나 이 화기의 규모에는 역부족, 불가의 심공 불멸결, 금빛 기운이 효과적이나 흑역 비경 진입 시에 이미 상당히 소진, 마종의 심마 무훈결, 이 화기 환경에서는 제한적, 귀종의 멸혼 화공, 무효, 유가의 호연강기결, 지강지양의 법결이었다. 그리고 이 화기 환경 안에서 오히려 증폭될 수 있는 것이었다. 지심열화 안에 압축된 열량의 진원이 호연강기결과 같은 계통이었다. 유현이 결정하였다. 전신을 호연강기결의 기운으로 전환하였다. 적홍색의 강기가 몸 전체로 퍼져나가며 화염에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균형이었다. 그리고 만원 귀의를 동시에 발동하여 주변의 열량 진원을 흡수하기 시작하였다. 이 화기를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흡수한다. 화기와 호연강기결의 적홍색 진기가 섞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저항이 있었으나 만원 귀일의 경지에서 천지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그 저항을 소화하였다. 유현의 몸에서 적홍색이 점점 짙어졌다. 용혼이 그것을 보더니 거대한 몸을 더욱 아래로 내리며 화기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유현이 화기를 흡수하며 적홍색 진기를 축적하는 동안 용혼은 그것을 보고 잠시 멈추었다. 그 거대한 눈 안에서 의외라는 감정이 읽혔다.
유가의 법결도 익혔는가? 도가, 귀종, 그리고 유가, 인간 주제. 유현이 천천히 허공 안에서 자세를 잡으며 말하였다. 아직 더 있습니다. 그 말에 용혼의 움직임이 잠깐 멈추었다. 유현이 장검을 보았다. 장검 위에 호연강기결의 적홍색 진기가 집약되었다. 화기로 보강된 진기였다. 밀도가 이전과 달랐다. 의념 심파를 동시에 전개하였다. 이번에는 단일 의념이었다. 아까의 멸혼 화공이 무효화된 상황에서 용혼에게 가장 유효한 공격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였다. 그것은 의념 심파의 직격이었다. 육신이 없는 혼백에게는 물리적 공격보다 의념의 파동이 훨씬 깊이 침투할 수 있었다. 매일씩 10만 8천 회. 암혈균사를 해독하면서 도달했던 의념의 한계였다. 의념 심파가 용혼의 거대한 몸체에 향해 발사되었다. 150장 길이의 용혼이 그 공격에 반응하였다. 반응은 격렬하였다. 용혼의 전신이 한순간에 경련하듯 진동하였다. 호체 기운이 격포되는 것이 유현의 의념 안에서 명확하게 전해졌다. 1층, 3층, 5층, 10층, 13층. 용혼의 13겹 호체 기운이 의념 심파의 파동에 차례로 부서졌다. 용혼이 포효하였다. 천지를 찢는 것 같은 그 소리가 흑역피경 전체를 울렸다. 거대한 몸체가 한순간에 해체되며 홍색 기단으로 전환되었다. 유형을 포기하고 혼백의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것이었다. 그 기단이 공간 안을 불규칙하게 이동하며 쏟아지는 의념 심파를 피하려 하였다. 유현은 멈추지 않았다. 의념 심파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 용혼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든 의념의 파동은 그것을 따라잡았다. 추적이 아니라 이미 공간 전체에 퍼진 파동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이었다. 용혼이 명확히 손상을 입고 있었다. 그 기단의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었다. 기운이 흐트러졌다. 멈춰라. 멈춰달라. 인간, 너의 강함을 인정한다.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유현이 의념 심파를 거두었다. 그것이 실수였다. 유현이 의념 심파를 수렴하는 찰나 용혼이 움직였다. 그것은 처음의 포효와 달리 조용하고 빠른 이동이었다. 홍색 기단이 한순간에 팽창하며 유현의 전신을 감쌌다. 유현이 기단 안에서 즉각 호연 강기결의 기운을 전개하며 빠져나가려 하였으나 기단이 조여들었다. 용혼의 음성이 가까이서 들렸다. 인간, 너는 확실히 강하다. 3000년 전 그 세 사람보다 강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너는 인간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 지심열화 안에서 너는 살아남지 못한다. 나조차도 오래 머물지 못하는 곳이다. 지옥의 불이 너를 모두 녹여낼 것이다. 용혼이 유현을 포획한 채 급격히 하강하기 시작하였다. 열기가 폭발적으로 강해졌다. 지심열화의 표면이 가까워질수록 호연 강기결이 강화되었으나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열기가 압박해왔다. 용서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유현은 순간적으로 판단하였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강한 것을 써야 했다. 의념 심파. 아까의 10만 8천 회를 넘어서야 하였다. 유현이 그 한계를 다시 시험한 것은 암혈견사 해독 이후가 처음이었다. 당시 최종적으로 도달한 것이 24만 8천 회였다. 그 수준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나올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다. 유현이 온념을 한 점으로 모았다. 포획된 상태에서 화기가 전신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만원 귀일이 이 화기를 흡수하고 그 흡수한 것이 의념의 밀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었다. 18만 3600회 유현이 의념 심파를 용원의 혼백 중추에 향해 직격으로 발사하였다. 용원이 경악하였다. 인간의 고통 표현과는 다른 원초적이고 거대한 존재가 내는 종류의 울부짖음이었다. 그 소리와 함께 유현을 포획하고 있던 기단이 폭발하듯 풀렸다. 유현이 자유로워진 순간 그 충격으로 용원도 아래를 향해 급강하하였다. 둘 다 지심열화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다. 유현이 장검을 뽑아 어검으로 낙하 속도를 제어하려 하였으나 화기가 검의 진기를 직각 간섭하였다. 아래서 올라오는 열기가 눈을 열지 못할 만큼 강렬하였다. 의념만이 남았다. 지심열화의 표면이 무섭게 가까워지는 것을 의념 심파가 알려주었다. 유현의 전신이 화기 안에 잠기기 시작하였다. 그 순간 만원 귀일이 최대로 발동되었다. 화기가 몸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호연 강기결이 그것을 소화하였다. 유현의 전신에서 적홍색이 이전보다 훨씬 강렬하게 폭발하였다. 이윽고 지심열화의 중심으로 유현이 떨어졌다. 화염이 그 형체를 삼켰다. 용원이 그 위에서 득이한 울음을 토해냈다. 150장의 거대한 형체가 다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지심열하의 기운을 빠르게 흡수하며. 그러나 화야만에서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다. 용원만 알고 있었다. 불꽃의 색이 아닌 것이었다. 칠색이었다. 파혼도와 멸신검의 기운이 합쳐지는 유현이 구름 위에서 처음 시험하였던 그 광화가 지금 이 지심열하 안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